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극은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 삼국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악역으로 낙인 찍힌 사나이, 동탁. 그는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었습니다. 서기 139년 중국의 서쪽 변방 량주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전쟁이었고 이민족의 침입이 일상이었고 힘 없으면 그냥 죽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딱 하나만 배웁니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져야 한다. 동탁은 키가 컸고 힘이 셌고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젊은 시절의 동탁은 의외로 의리 있고 통 큰 장수로 평가받았다는 겁니다. 부하들에게 인색하지 않았고 싸움터에서는 누구보다 앞에 섰습니다. 이 시절의 동탁을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 꽤 쓸만한 장수네. 그 누구도 훗날 이 사람이 황제를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수도를 불태울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기회라는 얼굴을 한 위기가 찾아올 때 완전히 바뀝니다. 서기 189년 후한 왕조가 완전히 썩어버린 사건, 십상시의 난이 터집니다. 환관들이 황제를 쥐락펴락했고 조정은 무너졌고 수도 낙양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때 조정에서 외칩니다. 군대가 필요하다. 황제를 지킬 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순간 서쪽 변방에서 군대를 이끌고 있던 동탁이 호출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동탁은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단번에 깨닫죠. 아, 이 나라는 이미 끝났구나. 동탁은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가진 자가 왕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죠. 그래서 동탁은 믿기 힘든 일을 벌입니다. 기존 황제를 폐위시키고 더 어린 황제를 새로 씁니다. 황제를 갈아치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동탁은 왕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왕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조정 대신들은 숨도 못 쉬고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바로 목이 날아갑니다. 황제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이때부터 동탁의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아니면 안 돼. 권력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낼 뿐이죠. 동탁은 점점 변해갑니다. 그의 본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반대파 학자들을 공개 처형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궁녀들을 마음대로 취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수도 낙양을 불태워버립니다. 수도를 장안으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였죠. 그 순간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섭니다. 하지만 동탁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한 겁니다. 동탁이 유일하게 의지한 존재, 바로 여포였습니다. 천하무적의 무장, 적토마의 주인, 동탁은 여포를 아끼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구처럼, 무기처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틈을 왕윤이 파고듭니다. 미인계를 씁니다. 초선을 이용해 동탁과 여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서기 192년 궁궐로 들어가던 동탁에게 여포의 창이 날아갑니다. 동탁의 시신은 거리로 끌려나갔고 백성들은 돌을 던집니다.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고 복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잃은 권력자의 최후입니다. 동탁은 무능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는 기회를 잡았고 군사를 가졌고 정권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목적을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바꾼 순간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난 거였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힘은 빌릴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절대 빼앗을 수 없다고. 동탁은 세상을 손에 넣었지만 사람을 잃은 순간 이미 패배한 인생이었습니다. 천하무적이었지만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았던 남자. 자, 여러분, 삼국지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 여포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무력만 놓고 보면 여포는 압도적 1등입니다. 관우, 장비, 조운. 이 사람들 다 모여도 정면 승부에서는 여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사람이 왜 삼국지에서 가장 허망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왜 여포는 이긴 전투보다 배신한 기억으로 더 많이 남았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여포의 별명은 비장이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장수라는 뜻입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았습니다. 창 하나 들고 적진으로 들어가면 혼자서 진영을 갈라버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인 중에는 여포, 마 중에는 적토마. 사람 중엔 여포가 최고고 말 중엔 적토마가 최고다. 이 둘이 만났으니 이건 장수가 아니라 전쟁 병기입니다. 그렇지만 여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힘은 넘쳤지만 판단력이 없었습니다. 여포는 늘 눈앞의 이익에 반응했습니다. 지금 나를 더 대접해주는 사람, 나를 더 인정해주는 사람, 내게 더 많은 걸 주는 사람, 그 기준으로 주군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성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틀어 놓습니다. 처음부터 여포가 대장이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 그는 정원이라는 사람 밑에 있었습니다. 정원은 여포의 재능을 알아보고 무기를 주고 말을 주고 지위도 주고 장수로 키워준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은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동탁입니다. 동탁은 조정을 장악한 폭군이었지만 사람 보는 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포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 한 피를 주겠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이다. 그 말이 바로 적토마입니다. 여러분, 당시 말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최고 장수만 탈 수 있는 상징이었고 권력의 표시였습니다. 동탁은 여포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정원 밑에서 이 인자로 살지 자신의 옆에서 천하무적이 될지. 여포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여포는 자신을 키워준 정원을 직접 죽입니다. 이 장면에서 삼국지는 여포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의리를 팔아 힘을 산 남자. 이 선택 하나로 여포의 인생은 이미 위험해졌습니다. 동탁 밑으로 간 여포는 천하제일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정에 약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초선입니다. 초선은 소설 속 인물이지만 이야기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권력자 왕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탁을 무너뜨리려면 칼이 아니라 사람 사이를 갈라야 한다. 그래서 초선을 여포에게 먼저 보입니다. 여포는 한눈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얼마 뒤 초선은 동탁에게 바쳐집니다. 여포 입장에서는 사랑이라 믿었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주군의 여인이 된 겁니다. 분노, 질투, 모욕, 불안. 그의 마음은 갈라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성질이 난 동탁이 여포에게 창을 던집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한 여포. 그 순간 그는 확신합니다. 아, 이 사람 밑에 있으면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리고 왕윤이 속삭입니다. 여포야, 네가 동탁을 치면 천하는 너를 영웅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 또 배신합니다. 그는 자신을 최고 장수로 만들어준 동탁을 직접 죽입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강하지만 언제든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그래서 여포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조조에게 가도 원소에게 가도 유비에게 가도 늘 임시 거처입니다. 그러던 중 조조에게 잡힌 여포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여포가 말합니다. 내가 말을 잘 타고 싸움을 잘하니 나를 쓰면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이오. 그때 옆에 있던 유비가 말합니다. 여포는 두 주군을 죽인 사람입니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여포는 아무도 변명해주지 않는 상태로 처형됩니다. 여포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의리, 일관성, 신뢰. 그래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인생에서는 졌습니다. 여포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강했지만 가장 외로웠던 인물로 삼국지에 남았습니다. 삼국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포처럼 강해지고 싶은가? 아니면 끝까지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초선이라는 이름은 삼국지에서 조용히 등장했지만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고 군대를 거느리지도 않았으며 권좌에 오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등장한 이후 권력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영웅도 아니었고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초선은 시대가 만들어낸 역할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사 삼국지와 후한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선의 이야기는 명나라 시기 나관중이 집필한 삼국지연의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즉 초선은 역사 기록 속 실존 인물이 아니라 문학 속에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삼국지연의는 아무 근거 없는 인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실제 역사 속 사건과 인물 사이에 가장 그럴듯한 인간을 배치해 역사의 공백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초선이라는 이름도 본명이 아닙니다. 궁중 여관의 장식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담비 장식과 매미 장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설정입니다.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개인이 아니라 궁중에 소속된 존재였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초선은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후한의 대신 왕윤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사랑받는 양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노래와 춤, 말투와 예법, 표정과 감정 절제까지 모든 것이 훈련이었습니다. 초선은 자기 삶을 선택할 기회를 단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후한말 실질적인 권력은 황제가 아니라 동탁에게 있었습니다. 동탁은 황제를 폐위했고 조정을 공포로 지배했습니다. 왕윤은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으로는 동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윤은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초선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삼국지연의 어디에도 그녀가 이 계획을 거부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초선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단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수능이었습니다. 그녀는 동탁의 곁으로 들어갔습니다. 동탁은 폭군이었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초선은 그 앞에서 감정을 숨겼습니다. 웃음을 지었고 고개를 숙였으며 두려운 마음을 감췄습니다. 이 관계에는 사랑도 없었고 선택도 없었습니다. 존재했던 것은 권력과 생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자기 자신을 지웠습니다. 여포의 등장으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포는 동탁의 양자이자 최강의 무장이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인물이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했고 존중받기를 갈망했습니다. 초선은 여포 앞에서 처음으로 연기가 아닌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 감정이 사랑이었는지 의존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선이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초선은 동탁과 여포 사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초선이 여포를 부추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삼국지연의 어디에도 초선이 여포에게 동탁을 죽이라고 말한 장면은 없습니다. 그녀는 울었고 두려워했으며 괴로워했을 뿐입니다. 그 감정을 본 여포가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초선은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여포의 창에 동탁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미인계의 성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초선의 이야기는 기록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목적을 달성한 도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삼국지연의는 초선의 죽음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설만 전해집니다. 왕윤과 함께 처형되었다는 설, 여포의 몰락 이후 자결했다는 설, 조용히 궁에서 사라졌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녀의 마지막을 중요하게 기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초선은 역사를 움직였지만 역사에 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초선은 후한말 시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소모했고 역사는 그 소모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그 당연함 속에서 조용히 사라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초선은 누군가의 욕망과 시대의 폭력 사이에서 끝까지 버텨낸 인간이었습니다. 삼국지는 영웅의 이름으로 기록되지만 그 이면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초선들이 있었습니다. 초선은 그 침묵을 대신하는 이름입니다.